노인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게 틀딱이죠. 틀리 딱딱이죠. 꼰대. 그리고 또, 이 돌봄의 대상이고 사회적인 짐이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NO 사람인, 노인, 사람도 아니래요. 이런 뜻이죠. 근데 아주 극단적인 또 다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인생 선배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 선배라는 건 뭐죠?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인생에 길을 내주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존재다. 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얘기들 속에서 보게 되면 늘 우리가 노인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가 빠져 있거든요. 전 그래서 노인은 시민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선배 시민이죠. 자, 그러면 시민이라는 건 뭡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죠. 공동체 이론인데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의무가 뭔 것 같아요? 의무는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5대 의무가 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한 가지가 뭐죠? 이게 최근에 추가된 건데 환경 보존의 의무다. 자, 우리 5대 의무 여러분들은 잘 수행하고 계신 건가요? 납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죠. 그죠? 국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대 가는 것들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체의 행위니까 어쩌면 우리도 전부 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권리가 뭐냐 이거죠. 권리를 묻게 되면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노인 교육을 할 때 권리가 뭡니까 하면 다 걸려요. 잘 모르거든요. 그때 나오는 권리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나온다라면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유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의 양심, 양심의 자유.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끝까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이 사회권이거든요. 내가 소득 결핍이 발생하지 않을 권리, 병이 들게 되면 치료를 받을 권리, 내가 무식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깨끗한 주택에서 살 권리, 완전 고용을 통해 갖고 내가 일할 권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이제 돌봄의 권리, 이런 것이 권리인데, 그런 권리에 대한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놈의 사회권은 나오지 않을까? 그랬었을 때, 아주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우리는 한 번도 권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노인들이 배웠던 것은 뭐죠? 노인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충성을 다한다.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웠지만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되죠? 이런 것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우리만큼 이 권리를 배워본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뭐로 살지? 인간은 빵으로 살거든요. 빵은 사회권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자, 그리고 빵이 얻어지면 그것만으로 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인정, 그리고 인간다운 일을 할 때, 그때 인간이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장미라고 하거든요. 자, 시민권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시민권의 눈으로 봤더니 빵은 시민의 권리, 사회권으로서 이렇게 권리로서 얻어지거든요. 그럼 장미는 뭘까요? 장미는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존재를 인정받는 건데, 아까 인생 선배 그랬잖아요. 선배일 때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선배는 지금 시민권에서 시민으로서의 선배는 사실 이런 권리를 알고, 시민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후배들과 거기서 함께 누리는 존재거든요. 이 책에서 선배 시민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배 시민이란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에게 선배 시민이 되고 시민으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장미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죠? 모든 노인들은 다양한 자기의 개성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고유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인이든지 간에 나이든 보통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애노 사람인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선배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프락시스,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노인이 상당히 공동체의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선배 시민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질 수가 있다. 또 그러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량들을 갖게 되는데, 누스바움은 이걸 역량적법 그러는데, 모든 인간들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역량을 발휘할 조건을 그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역량접근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역량접근법에서 역량을 가진 존재들이 노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 그러거든요. 활동적인 노인인데, 사실 이 액티브 시니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의 권리가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의 취미, 여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개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배 시민은 액티브 시니어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돌보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했더니 노인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이 자신의 건강들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체육 시설에 가서 이 노력받고 이랬던 노인들이, 야, 이제 우리는 우리 건강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건강을 돌보자. 그래서 이제 사회 체육 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노인들은, 야,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모텔이라든가 러브 호텔이 많이 들어오지? 그것의 문제들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어떤 그 완화된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어떤 노인들은 의회 참여를 통해 그 의회 모니터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인들은 복지관에 이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가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다.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보자. 그 지역사회 문제들을 같이 조사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건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선배 시민으로서 노인을 새롭게 규정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이미 미래의 노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 후배 시민들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이 문제에 직면해서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제 생각할 때는 먼저 소통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웃과 후배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누나와 소통을 시작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책날개에 이렇게 누나하고 저하고 중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둘이 오랫동안 이 노인 문제를 토론해온 결과가 이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하고 유해숙 우리 원장님하고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마중물 친구들이 있거든요. 마중물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 현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선배 시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소통을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저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는 뭐냐면 노년에 부르는, 시민들이 부르는 빵과 장미의 자유의 노래다. 도처에서 이 노래들이 울려 퍼질 때 노인은 시민으로, 선배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상당히 쑥스럽긴 하지만 저와 상관없이 이 책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어떤 그 작곡이 되고 이 작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그 노래의 현장들을 기대하겠습니다.